지금 뭐 반명 빅텐트로 저들이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현실은 뭡니까? 완전히 그냥 극우 태극기 집단이 됐고,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일장기까지 나왔어요. 뉴라이트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윤석열, 다른 한쪽에는 이제 일장기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민주당이 우리가 이제 진짜 보수다, 중도 보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영토를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겉으로는 막 난리를 치는데 정작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발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만으로 내가 보수다, 아니다 내가 진짜 보수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실제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그래서 이제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따라 움직이는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제로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고 그걸 넘어서 이제 민주당에 입당까지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제로 국힘당에서도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죠. 무슨 눈치 게임이냐? 니들은 보수 정당 아니다. 여태까지 보수 엘리트를 자처해왔지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건 5개월 전 내란 국면에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저것들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참고로 제명이 아니라 탈당입니다. 윤석열이 뒤늦게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한테 힘 모아달라, 이렇게 뒤늦게 쇼를 하니까 약발이 먹힐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위장 탈당, 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컷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를 잔뜩 묻혀놓고 이제 와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탈당 쇼를 하면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결국 그냥 또 쇼하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님도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제명을 했어야지. 지금 탈당한다는 건 니네들 지금 대선 앞두고 쇼하는 거잖아. 우리 국민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우습게 할 거냐? 라는 이제 비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씨가 이런 식으로 뭐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다 뭐 이러면서 자영업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막 말꼬리 잡고 있던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삶을 짓밟아 놓은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나 어떤 뭐 공약 같은 걸 발표라도 하나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윤석열 옆에 서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 만세나 외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요거 하나 뭐 말꼬리 잡았다고 저렇게 난리를 쳐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본인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면서 이런 식으로 또 이때다 싶어서 이재명 후보 공격만 하는 게 실제 자영업자와 그 소상공인 분들한테 어떻게 와닿겠는가, 요걸 이제 주의에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문수 씨가 인용한 그 글이 하나 있어요. 그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그 열하고 X 이렇게 그 두 번째 사진이거든요. 오른쪽 아래 두 번째 사진인데 이게 왜 문제냐? 보세요.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우 아빠입니다 라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쫙 이재명 후보를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님 응원합니다, 파이팅을 외치는데, 정작 그 두 번째를 보시면 갑자기 파주 산단 다니는 준이 아빠가 돼요. 나는 파주 산단 이렇게 성장하게 기회해준 김문수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김문수 화이팅이다, 요걸 외치고 있는 거고, 갑자기 또 이틀 전에는 동탄에 살아요. 데일리로 지역을 이사 다니는 겁니까 혹시? 지금 갑자기 동탄 사는 민주시민이 돼가지고 내가 우리 조합원 선배님과 술 한잔 하다가 김문수 술 덜 깬 거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뭐 노동운동권의 대선배이자 막 이런 김문수를 우리가 진심으로 응원한다. 어떻게 우리 같은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챙길 줄 아는 김문수를 몰라볼 수가 있냐? 아니 평택에서 카페도 하고 파주 산단도 다니고 동탄도 살고 몸이 몇 개여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남은 대선 기간이 한 2주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더 올린다고 해도 한 14개의 자아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의 글을 좋다고 인용한 게 지금 대선 후보라니까요.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 자격이 없고 실제로 그 무능한 모습만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몇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글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이재명 후보 흠집내고 있는 거, 이런 걸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뭐라 그럽니까? 커뮤 주작이라고 불러요. 이런 주작글 가지고 지금 신난 그 김문수와 국힘당 어떤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 주작하면 빼놓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원희룡 씨죠. 원희룡 씨가 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공작 정치를 한다. 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작 정치 아닙니까? 그 당장 지난 대선 때 제가 원희룡 씨랑 페이스북에서 댓글도 주고받은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디서 종이 쪼가리 하나 주워와가지고 뭐 만들었든 주워왔든 해가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막 엄청난 것처럼, 그래서 그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이런 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주작글 갖다가 퍼나르고 있질 않나. 어떻게 저게 보수고 엘리트냐니까요. 그 환상 자체를 깰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왜 진짜로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국힘당이 멘붕이 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병대 의열단도 아주 격렬하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제가 지금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요 내용을 하나하나 전해드리진 못하지만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이 방송이 끝나고 요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읽다 보면은 와, 진짜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님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권오을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구미 유세 중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박정희 각하께서 이번엔 이재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엔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걸 보고 이제 욕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요 안동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안동에서 이제 그 권오을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겠다고 열일하고 있는데, 내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 한번 찾아뵀다.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엔 누굽니까? 하니까 지금은 이재명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가슴 펴고 선거운동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를 이렇게 안동 주민들께 전하고 있죠. 실제로 최근에 이재명 후보님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가에 가서 물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번엔 이재명이라고 했다. 요런 티키타카가 막 채널A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권오을 위원장이 이제 페이스북에도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안동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 안동의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되겠냐. 안동 주민 여러분, 진짜 이게 관성적으로 투표할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참 인물 이재명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면서 쫙 나열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상 깊게 본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요 내용을 공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력주의로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이게 찐 실력주의입니다. 국회 앞에 가가지고 시끄러 임마 하고 이런 게 능력주의고 실력주의인 게 아니라 이게 이재명 후보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실력,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능력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또 공유한 한 정치인의 글이 있는데, 바로 허은하 전 대표죠. 이제 허은하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5.18 앞두고 국힘당에다가 일간을 날립니다. 과연 니네가 지금 보수 맞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보수의 재정립인데 아무리 봐도 니네는 보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에 공감을 한 김민석 그 수석 최고위원이 요 글을 공유를 한 거고요. 결국 이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군사 쿠데타를 반대하는 거, 이거는 지금 좌우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비상 상황에 지금 진짜 중도 보수로 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님 쪽으로 지금 에너지가 모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매불쇼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명 MC 이제 최욱 씨가 김영남 시리즈 어떤 식으로 다룰지 벌써부터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이게 실화인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꿈을 이룰 사람이다. 이렇게 보수 김용남 전 의원도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요. 참고로 이 김용남 씨에 대해선 다음 영상 이 fem코 준천지들이 어떻게 발악을 하는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천지들이 긁힐 만한 소식이 있었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보다도 fem코 준천지들이 제대로 긁혔어요 지금. 아무튼 이 김상욱 의원도 지금 국힘 탈당하고 오늘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님 지지선언까지 했었는데 아직 그 민주당에 합류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건강한 민주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그런 정치적 공세에 그런 악의적 프레임의 희생자라는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이제 어제 박주민 의원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 다니는데 광주 금남로 가니까 사람 사는 세상, 이 사람 냄새가 뭔지를 아마 제대로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정치구나. 이게 진짜 우리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 사람 사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끽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 제대로 느꼈을 거거든요. 박주민 의원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주민이 형 어디 가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손잡고 걷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힘당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모습 아닙니까?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가치와 이념과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의 생존과 이익만 놓고 정치라는 것들이 여태까지 보수의 탈을 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입당 선언하고 이재명 후보는 정치 프레임의 희생양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배지 한 명이 넘어왔다는 그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 국힘의 그 내란 당일의 텔레그램이 어떤 식으로 오갔는지, 더 나아가서 그 사이에 이제 국힘당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보따리째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기다려 보시면 이제 김상욱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요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하고 이제 그 김상욱 의원하고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튼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심지어 이 쇼츠가 갑자기 떠가지고 봤는데 뭐냐면 정청래 의원이, 아무리 정청래 의원이 이제 되게 흥이 넘치고 특히 이 현장 가면은 정청래 의원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막 신나게 춤추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빨간색 옷을 입은 저 국힘 선거 운동원들이 와가지고 정청래 의원이랑 갑자기 아니 막 악수하려고 그러고 같이 춤추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이게 진짜로 영화로 만들어도 이건 막장이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여드렸던 내용도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너무 전해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정도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진짜 실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 이 매국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고 계속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이 나라를 드디어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구나.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처럼 진짜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직전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국엔 그러다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필살기를 쓰는데 무려 계몽령 변호사로 알려진 김계몽 씨가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내가 김문수를 돕겠다. 저들도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도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등장해가지고 김계몽이 등장을 해서 이제는 김문수의 시간이다. 그가 주인공이다. 어디 지금 이재명이 지금 와가지고 내가 그래서 무려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들끼리는 전광훈과 관계가 있다는 한동훈의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게 심지어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 민생과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나 그거 막으려고 왔어. 이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국힘당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세뇌에 가까운 정신승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짜칩니까 사람들이. 아무튼 그러면서 어른이라면 때를 기다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최근에 탈당하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상 쇼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따라서 윤어게인 세력들이 나가니까 내 김계몽이 지금 국민의힘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김문수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데 윤석열 나갔는데 김계몽 보고 국민의힘에 남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실 윤석열 지키고 김문수 지키고 나발이고 윤상현 개 XX라고 했는데 윤상현이랑의 그런 투샷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아마 할 말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거 헛소리하지 마시고 그 윤상현 씨랑 이제 원만한 대화를 한번 잘 풀어가 보길 바랍니다.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 국힘까지 왔는데 그래서 맹년의 자격은 과연 누구에게 있나? 요 싸움으로 이제 남은 대선을 치르시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이제 또 채워야 되니까 한쪽에는 이제 그 90년생 그 김용태 의원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부대변인으로 누굴 데려오냐? 일베에서 찬양을 하던 그런 젊은 사람을 데려옵니다. 제가 굳이 이름은 언급하진 않을게요. 관악구 의원까지 달았을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냥 지금 쉽게 말하면 일베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조기 대선 앞두고 당당하게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인물에 대해서도 할 얘기 많은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자세히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으면 섭섭한 사람이 있죠.
바로 전한길 씨. 요즘 이제 그 연기에 물이 올랐는지 1시간 동안 무슨 종이 쪼가리 몇 개 들고 막 흔들어대면서 던지고 막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이상한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좀 다른 데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무튼 본인이 봐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한길 뉴스도 조회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도 뿌락치로 몰렸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다 똑같은 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 저 안에서는 지금 요 한 줌 남은 그 콩고물 좀 자기들이 또 다 차지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래서 전한길 유튜브랑 뉴스는 거의 안 본다. 차라리 그라운드 C를 보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국힘 새벽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 왜 전한길은 국힘 제대로 안 깠냐? 그래가지고 전한길은 내각제 세력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피 터지게 싸우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전한길 씨가 막 이재명 후보 욕하고 이러는 거는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나 조회수도 좀 나와야 되고 그 돈도 벌어야 되는데 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제 느낌입니다. 주관적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열받으면서 보실 필요 없다. 야, 참 급하구나. 오죽 저기서 이제 버림받을까봐 두려우면 이런 식으로 쇼까지 하고 있냐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필살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국힘당에 합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그 초대형 악재인데 성령의 불길을 이거 이상한 그 목소리 걸걸한 한 아저씨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막 성령의 이거 막 이상한 노래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돈 보내달라고. 정가훈 TV에 이제 그 자주 출연하는 이상한 그 아저씨 있는데 아무튼 요 성령의 불길 자꾸 얘기하면서 지금 온 천하에 우리의 그 생각을 퍼뜨리자면서 요걸로 이제 그 김문수 후보와 최종 그 손을 잡게 되면 지금 마침 또 보니까 그 구주화 후보였나요? 지금 뭐 사퇴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초대형 빅텐트가 지금 곧 그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국힘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마 자유통일당인지 국힘당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요. 윤석열, 정광훈, 황교안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저들을 나름의 그 필살기를 쓰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엔 이제 뭐 안 그래도 성조기는 뭐냐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장기까지 등장합니다. 와, 이거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것들이 보수라고 말하느니까요. 이렇게 일장기까지 지금 당당하게 들고 와가지고 김문수 화이팅을 외치고 있어요. 야, 저게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조기 대선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 일장기를 저렇게 들고 나온다면 이거는 그 국민의힘 캠프에서 이건 뜯어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제 저걸 쳐내면 마지막 남은 그 한 줌마저도 완전히 산산조각 나니까 어찌할 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 5.18 묘역을 향해서 뭐 눈물 콧물을 막 저렇게 흘렸다고 하고 막 사진도 올라왔던데 일단 좀 뭐 너무 연기하고 좀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랑 별개로 눈물 많이 나는 상황이긴 하겠다 싶긴 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야 어쩌다 내가 지금 그 후보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장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내가 다 겪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도 이제 대망신을 당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저렇게 바짝 엎드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당선을 축하하는 거 아니냐는 요런 짤들이 지금 박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눈물 콧물 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제 뭐 국힘당을 장악하는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당은 지속 가능한 당이 아닙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냥 저들이 이제 다 한 군데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들이 저렇게 막장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님이 오늘 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그 개헌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 결선 투표제, 5.18 정신 헌법 개제 이런 중요한 화두들을 던지셨는데 좀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5.18 정신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헌법에 수록하는 거, 뭐 국힘당이든 다른 당이든 뭐 여기서도 다 비슷한 목소리 내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이건 추진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려져서 지금 이게 계속 그 머뭇머뭇 거렸었는데 이제 진짜 시작하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촘촘한 민주주의의 안전망을 그 구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헌법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제7공화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앞서 말씀드린 5.18 정신뿐만 아니라 이 부마항쟁, 60항쟁, 촛불혁명, 빛의혁명 우리의 그 기록들 요걸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그리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감사원, 이게 지금 독립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소속으로 이걸 이관하자.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윤석열이 거부권을 남발함으로써 진짜 그것 때문에 상권 분립이 망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제한을 하자. 그리고 내란, 멋대로 그냥 지가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통제 권한도 강화하자. 그래서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자는 거고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 추천을 받아야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방통위와 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여기에 또 윤석열 세력들,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 다 꽂아넣었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짓 못하게 국회 동의를 받도록 장치를 걸어 놓자는 거고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은 당연히 폐지돼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뭐 김건희 잡내, 윤석열 잡내 무슨 쇼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미 강을 한참 건넜다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기관끼리의 견제가 가능해야죠. 그래서 권력 분산, 상호 경제가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안정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전 특히 이 정보기본권에 관심 많습니다. 왜냐면 정보기관의 정보권한 남용 행태가 더 나아가서 이제 사이버 내란을 불러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도 정보주권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정권 교체하면 관련한 역할 좀 하고 싶다. 군, 국정원, 뭐 정보기관 뭐 이런 문제들 대응하는 거. 특히 저 세력들의 뿌리를 뽑아야죠. 지금도 뭐 하이브리드 전쟁이네 뭐네 하면서 전쟁에서 써야 될 기술을 우리 자국민 대상으로 쓰고 있는 미친 짓을 저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 강화가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 그래서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가자는 게 사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님이 꾸준히 외쳐온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사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거철에 그냥 막 뭐 공약인 듯 아닌 듯 막 툭툭 던지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약 이행률도 당장 90% 중반을 넘는 그런 정치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 시민들의 신뢰, 이런 믿음이 같이 결합이 될 수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당연히 헌법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헌을 통해 이제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하자고 하시는 거고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 빠르면 26년 지방선거, 늦어진다 해도 28년 총선 전에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탄력 있게 이게 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제7공화국, 야, 이거 보는데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뜻을 오늘 전해서 저들이 뭐 커피 원가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무리 뭐 저게 뭐 가짜 보수다 뭐 얘기를 해도 이재명 후보님의 이 이슈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식으로 떠들어대냐, 야 이거 지가 팔려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장난질하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민주 시민들의 바람이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딱 명백하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한테는 연임제 적용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저들은 그러든 말든 허위사실 유포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그냥 신고를 해야겠죠. 저런 식으로 막 악의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이슈 주도를 못하니까 이재명 후보님 말꼬리를 잡는다든지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지들 멋대로 이재명 후보님이 계속 해먹으려고 한다, 무슨 뭐 종신을 하려고 한다,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들을 막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헌법에 있어요. 당신들이나 헌법을 그냥 우습게 알고 패싱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또 법치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 128조를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막 퍼뜨려대면 신속하게 그냥 신고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빠짐없이, 이게 제가 또 게임특위 위원장이라서 이런 걸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젊은 뭐 10대부터 20대 30대 남성 게이민들이 요 소식을 이제 접하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게임과 e스포츠에 얼마나 진심인지는 알 수 있겠다, 요렇게 전할 수 있는 대목이 또 어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제 롤을 직접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순히 그동안의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행보가 없이 뭐 e스포츠 경기장 가가지고 게임을 구경한다든지 갑자기 롤 체험을 하면 욕먹을 수 있죠. 하지만 이재명 후보님은
일단 어제 그 블리츠크랭크라는 그 롤 그 챔피언을 했거든요. Q 요게 이제 그 끌어당기는 그랩인데 요 마음을 끌어당기겠다. 실제로 그래서 중도 보수 말씀하시고 보수 정치인과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까지 지금 확 끌어안는 Q 스킬을 지금 막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제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영웅 토스 박정석 단장도 오셔서 대학교에 이제 e스포츠 학과가 많이 있는데 초중고 과정이 없다. 그래서 뭐 학원 스포츠와 같은 시설까지 생기면 좀 이제 학생들의 재능을 좀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게임과 e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보여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제 롤파크 가가지고 게임 구경하고 뭐 가가지고 뒤돌아서는 또 게임 규제하자 그러고 이런 정치인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직도 많은 학부모님과 기성세대들이 게임하면 애 망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e스포츠 종주국도 지금 중국에 내주게 됐는데 이런 것들 이 장벽을 지금 허물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약속을 어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철권 레전드 무릎 배재민 선수도 어제 왔었는데 야 진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시설을 더 확충하고 그 종목과 리그를 또 넓혀달라. 그래서 다음 세대에 꿈을 주고 싶다. 야, 사실 게임만 잘하더라도 이제 프로게이머들은 그 자체로 저는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그 개인을 넘어서 이 e스포츠 시장 자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도 위축된 게임 산업을 지원하면서 국가적 인식을 바꿔가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중간에 잠깐 들어가가지고 정계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악플이 뭐냐? 게임하던 놈이 뭘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지금도 저한테 뭐 실패한 프로게이머다 막 조롱을 하는데 당연히 저도 박정석, 뭐 무릎 선수, 임요한 선수, 페이커 선수처럼 되고 싶었죠. 하지만 저처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를 그렇게 조롱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버드 가가지고 이준석이 1등 왜 못했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계속 준적준 말씀을 드렸죠. 요거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뭐 넥슨 팀장과 뭐 천시아 아나운서 이런 분들까지 다 오셔서 이런저런 내용을 전했는데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였냐? 이제 마무리를 하려던 찰나 이재명 후보님이 잠깐만요 하시더니 게임 이용자의 불편에 대한 문제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 장난이나 기망행위로 이용자 갈취하는 행위도 자제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딱 언급을 하셔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 인벤이라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DC의 몇몇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이트에도 막 커뮤니티에 퍼져가지고 이재명 후보님 이 워딩 엄청난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제명이다. 한마디로 확률형 장난질하는 게임사들은 긴장해야 될 거다. 요런 특히 이재명 후보님은 말만 던지고 그냥 뭐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는 정치인이랑 차원이 다른 말을 하면 행동으로 옮기고 꼭 실행을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챙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도 게임 e스포츠 영역에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축에서는 게임특위 위원장 또 다른 축에서는 이 사이버 내란 대응 요걸 이제 두 축으로 지금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돕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게임특위도 그래서 출범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자리 맡아가지고 뭐 여기 게임 대충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후보님께 보고서를 다 보내드리면 꼼꼼하게 다 챙겨보십니다. 진짜로. 제가 그래서 놀랬어요. 이재명 후보님한테 연락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챙겨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그 말씀까지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특위도 출범하고 그때도 게임 산업으로도 발전시키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게이민들이 지금 어떤 갈증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지를 다 전해달라 라고 실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지시를 하셔서 저도 열심히 게이민들의 민원 잘 정리해가지고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남 e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진심으로 계속 챙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제약이나 뭐 지역에 있는 경기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 e스포츠에도 장벽들이 있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게 너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지금 표준, 글로벌 표준을 본인들이 선점하려 하고 있고 사우디에서는 지금 오일머니 갖다가 지금 e스포츠 게임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하필 윤석열 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많이 지금 뒤쳐져서 예전에 생각하던 e스포츠 종주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은 많이 뒤쳐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님이 이걸 인식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재명 정부 되면 우리 게임인들 지금 뭐 확률형 아이템 아까 뭐 나왔던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창작의 자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재명 후보님의 이 시대 정신과도 맞물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그 5월 16일 이틀 전에
그 게임 노조분들 같이 그 간담회도 가졌어요. 그래서 뭐 포괄임금제 폐지라든지 뭐 출퇴근 기록을 딱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라든지 주 4일제로 가는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결국 핵심은 뭐냐면 불안한 그 고용 그리고 과도한 노동 그리고 미흡한 처우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게임도 결국엔 인간이 만드는 건데 인간을 쥐어짜가지고 좋은 게임이 나오겠냐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님의 10대 공약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금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님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게임 노조분들 이렇게 만나서 말씀 듣는데 이거 대부분 이재명 후보님이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 물론 이제 완벽하게 지금 딱 맞물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잘 조정해서 게임특위에서는 27일에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요 자리를 가졌는데 야 진짜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보면서 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님한테 푹 빠지는지 알겠다. 물론 이제 일하는 사람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설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면 통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심지어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와 이게 다 챙기시더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와 장난 아니다. 덕분에 저도 레벨업을 하고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압도적인 실력과 또 이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내란을 극복한 이 서사 완벽하게 갖춘 이재명 후보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조선일보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중 독재라는 얘기를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뭐 다수결이 진리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엄청나게 떠들어댈 텐데 결국 이게 그냥 민주주의거든요. 뭐 대중 독재네 뭐네 해서 독재자에 갖다 붙인다고 독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민주주의예요. 다수결의 원칙대로 안 하면 뭐 어쩔 겁니까? 평소에 그리고 맨날 본인들이 다수결이라면서 소수자들 배제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지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놓고 이제 와서 대중 독재라는 황당무계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들의 현실이란 거예요. 민주주의를 부정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경제로 8시에 곧 첫 토론이 시작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토론에서 어떻게 떠들어댄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 실제 그 증명해온 이 능력들 이런 거를 뭐 어떻게 박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fem코 준천지들이 어떤 얘기들을 할지가 지금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저도 열심히 또 온라인에서 저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질하는지를 보고 신속 대응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도 저도 열심히 제 역할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